샬롬, 맴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성경에 여자 사사가 한 명 있는데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와 관련된 장소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다볼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은 다볼산 정상에 있는 변화산 기념교회 입구입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찔렀는데요, 과연 이 전투를 지리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전투와 관련된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야빈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솔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솔은 자체적으로 왕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을 만큼 가나안의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하는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고용했는데요,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시스라가 이를 통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하롯셋 학고임은 어디일까요? 유력한 후보지 한 곳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엘 아흐와트 입구에 있습니다. 아담 제르탈의 견해에 따르면 이곳이 하롯셋 학고임의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는 하롯셋 학고임의 뜻에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힌트를 얻었는데요, 하롯셋은 앤손 레이니의 견해에 따르면 아카드어 에르시트에서 파생되었는데 용력 제공자 혹은 고용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용병을 뜻하는 것이죠. 하고임은 히브리어로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하롯셋 학고임은 이방인 용병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담 제르탈은 이 엘 아흐와트가 고대의 이방인 용병의 거주지로 보았습니다. 엘 아흐와트에서 기원전 13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요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의 구조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담 제르탈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고대 요새와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대 해양 민족 중 하나인 사르덴 지역의 고대 요새와 유사한 형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양 민족 중 하나인 사르덴 사람이 블레셋과는 별도로 이곳에 요새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 안에서 이방 여신이 새겨진 작은 청동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이것이 전차 바퀴 고정 핀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동 핀은 이곳에 고대 어느 시점에 실제로 전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고학 증거물입니다. 게다가 엘 아흐와트는 전차 부대가 주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담 제르탈은 시스라의 이름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이름은 세머 계통의 이름이 아닙니다. 고대 해양 민족 사르덴이 거주했던 지역에 사사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담 제르탈은 아마도 시스라의 이름이 이 사사리라는 지명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 아흐와트는 해양 민족이 세운 요새이고 또 시스라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엘 아흐와트가 이방인 용병이라는 뜻의 하롯셋 학고임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확신했습니다. 엘 아흐와트는 국제해안도로를 통제하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하솔왕 야빈은 시스라를 군대 장관으로 고용해서 이곳 엘 아흐와트, 즉 하롯셋 학고임에서 철병거를 이용해 국제해안도로를 통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강한 힘을 소유한 야빈과 시스라는 이스라엘 자손을 20년간 억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사사기 4장 4절에서 라피돗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단순히 어느 한 남자의 아내로만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라피돗의 아내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셋 라피돗입니다. 라피돗은 히브리어로 불꽃 혹은 횃불입니다. 즉 드보라를 횃불 같은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사사 드보라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드보라는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라마는 저기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엘람과 그리고 저 멀리 나비 사무엘이 그 후보지입니다. 베냐민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저기 보이는 저 언덕 뒤쪽에 있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의 종려나무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라마와 베델 사이 어느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토메르 드보라입니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토메르 드보라와 바알 타마르는 같은 장소로 보았습니다. 토메르와 타마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바알 타마르는 베델과 가까운 곳인 알론 다볼과 같은 장소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서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즉 토메르 드보라는 베델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는 전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드보라가 재판한 장소는 실제 전투가 있었던 다볼산보다는 훨씬 남쪽입니다.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내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납달리 게데스의 후보지는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지는 상부 갈릴리의 텔 케데시입니다. 갈릴리 게데스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도피성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게데스와 하솔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게데스는 하솔과 가까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솔에서 멀지 않은 텔 케데시를 갈릴리 게데스의 후보지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납달리 게데스 출신입니다. 갈릴리가 납달리 지파의 땅이므로 일찍부터 갈릴리 게데스와 납달리 게데스는 동일한 장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정통 유대인 중 일부가 텔 케데시에 있는 석관들을 드보라와 바락의 무덤, 그리고 헤벨과 야엘의 무덤이라고 지목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정통 유대인이 이곳 무덤에도 하늘색 페인트 칠을 해서 다른 일반 무덤과 구분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하난 아하로니를 비롯한 성경 지리학자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텔 케데시는 사사기 4장의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투 장소와 지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솔과 가까운 텔 케데시는 갈릴리 게데스이고 바락의 고향인 납달리 게데스는 다볼산과 멀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는 두 번째 견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지는 갈릴리 해변에서 가까운 히르벳 카디시입니다. 이곳이 사사기 4장의 상황과 지리적으로 더 잘 어울립니다. 바락은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았던 납달리 게데스는 저 멀리 상부 갈릴리라기보다는 스불론 지파에도 가까운 하부 갈릴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납달리 게데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직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발굴이 진행된다면 사사기 4장을 이해하는 데 좋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지금 다볼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인데요. 다볼산은 해발 575m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평야에서부터 정상까지 무려 400m여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산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모아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이들은 이 다볼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시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철병거 900승과 자기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의 철병거를 상대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다볼산 위에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했는데요. 이들은 오히려 내려가서 시스라가 있는 기손강으로 갔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어떻게 이겼는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손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손강입니다. 이 기손강이 흐르는 어느 지점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시스라와 전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 어떻게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사사기 5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비를 내리신 것이죠. 이곳은 비가 오면 이 작은 기슭강이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비만 오면 주변 토질이 진흙 바닥이 됩니다. 그러면 전차가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바락이 시스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5절에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차가 무용지물이 되자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의하면 야엘의 장막은 게데스와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하나님은 게데스와도 가까워야 하고 또 기슭강 전투 현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하난 아하로니는 먼저 납달리 게데스의 후보지를 갈릴리 서쪽 언덕 위에 있는 히르벳 카디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하나님의 후보지는 기슭강 전투와 히르벳 카디시의 중간 즈음에서 찾았습니다.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는 히브리어로 엘론벳 자나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특별한 상수리 나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이것 자체를 한 지명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엘론벳 자나님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다볼산 동쪽 평지에 있는 하노트 타가림입니다. 엘론벳 자나님처럼 성경 지명에 알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lain of 자나임, 즉 자나임 평지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70인역을 비롯해서 아람어 번역 성경에는 지명 속의 알론을 미쇼르, 즉 평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 속에서는 지명 속의 알론은 대부분 평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겐 족속의 헤벨이 장막을 친 곳은 어느 상수리 나무 한 그루 옆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이 목초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하나님 평지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하노트 타가림을 포함한 이 지역이 사하나님 평지의 후보지입니다. 유목민인 베두인은 장막을 걷고 치는 것은 여자의 일로 여깁니다. 아마 겐 족속의 경우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야엘에게는 장막 말뚝을 땅에 박는 것은 늘 하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라를 죽일 때 장막 말뚝과 방망이를 사용한 것은 야엘에게는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한 여인에 의해 죽은 것은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보라와 시스라의 전투는 여사사 드보라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여인이었던 야엘에 의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찌른 사건을 지리적으로 살펴보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텔 하솔 위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의 궁전터 앞에 있습니다. 이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지리적 배경을 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맵연구소는 계속해서 성경의 사건과 그 지리적 배경을 최선을 다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